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봤죠, 동환 씨? 그렇습니다. 네. 이분 소개를 살짝 해드리자면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0여지. 네. 그리고 자산 규모만 200억여 원. 한 채당 15억. 맞습니다. 상위 1% 제갈량이라는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개를 했을 때 저희가 부동산 자산만 200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몇 채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지. 네, 일전에 타 방송에서는 자산이 200억이라고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단독주택, 호텔 뭐 이런 것 등을 합쳐서 주로 강남 지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수천만 원대 보유세를 내고 계시는데 네. 종부세는 어느 정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종부세 저희가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어요. 올해 재산세만 약 3천만 원을 냈습니다. 재산세만. 네. 이번에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이 다주택자분들에게 추가 세율도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보유세율 부담 때문에 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강남의 반포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32평형이거든요. 네. 그게 시세가 26억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15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이 7억 2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금액을 근거로 하면 보유세가 1년에 7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무려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나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유세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네. 주위에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으시죠? 네.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변에 이제 부동산 자산가인 지인들은 이 보유세 개편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동산 세금 내는 거에 비해서 부동산 오르는 것이 크기 때문에 대신에 생산적인 예를 들어서 지역 주변의 교통, 학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이에요. 선생님 좀 이렇게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셨나요? 다른 투자 자산도 많은데 뭐 네. 주식이라든가 뭐 금융상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데 많은데 네.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사신 이유가 뭡니까? 요일을 정해서 더 매일 다른 이게 집에 수익이 사시나요? 높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다주택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내 욕심에 의해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사는 거지 계속 사들이는 게 취미여서 사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의 개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할 부동산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는 없어서. 많은데 공급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일산에 사는데 일산 파주는 진짜 아파트 맨날 짓고 있어요. 예. 근데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막상 전셋집을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네. 예, 살만한 데는 그걸 없어요. 묶어놓고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들거든요. 근데 네.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욕심에 의해서 집을 갖는 건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막 한 채나 두 채면 모르겠는데 네. 세 채 이상 특히나 한 20채 정도가 된다라면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욕심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잖아요. 그리고 재테크의 수단입니다.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게 더 많지요. 근데 엄연히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0.3% 3주택 이상 사람 종부세를 더 높인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세율을 매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봉이 김선달 마냥 뭔가 불로소득을 얻으니까 그게 이제 배 아픈 거잖아요.
I agree with it to an extent. Landlords have a purpose. Landlords have a purpose. The problem is that people that are 40 years old and 50 years old and starting a family in their 30s can't afford to buy a house. And they're renting houses too. And that's wrong.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도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려면 그럼 정책을 제대로 거기에 맞게 쓰면 돼요. 혹시 재관량님은 세입자의 서름을 아시나요? 그럼요. 예. 저 세입자였던 적이 예, 길었어가지고. 저는 여기 데니얼도. 예, 저는 사실은 신혼 초에는 예. 반지하에 500에 월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00억 자산가가 그러니까 그런 서름 때문에 사실 처음에 집을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말씀하셨던 논리를 쭉 이어보면은 뭐 보유세를 강화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게 정당한 투자 수입이라면. 근데 왜 보유세는 지금보다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세 채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10채면 10배, 100채면 100배, 1000채면 1000배 막 이렇게 매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동완님 말씀대로 진짜 1000배, 100배 이렇게 물리면 돼요. 근데 그러면 누가 갖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더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중상층들이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가지고 있는 것, 딸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마저 팔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되셔서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싶으세요? 세금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보유세를 조금 더 올리면 되겠죠. 네. 아니면 보유세를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는 3.1%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우리는 아직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만큼 올리고 우리가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 중에서도 아까 26억인데 공시지가가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진작에 높이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시세를 화세 표준 금액으로 잡으면 되겠죠. 진짜 매매가로. 네, 그러면 되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주춤은 했던 거예요. 주춤은 했는데 조사해봤잖아요. 계속 뛰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재관량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